자, 이제 사채와 복합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계학을 공부하시면서 여러 번 고비가 옵니다만은 큰 고비 중에 하나가 현재 가치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가치와 그 회계 처리는 그 회계학 전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가치의 개념, 여러분들이 재무 관리나 다른 시간에 이미 배웠겠지만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따로 공부하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필요한 정도를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10,000원을 10%로 투자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0%로 2년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1년에 이자가 10%니까 요거 2년에서 이자가 2,000원이니까 10%로 2년을 투자하면 이자가 2,000원 따라서 12,000원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아니다. 10,000원을 갖다가 10%로 투자하면 1년간 일단 투자하면 곱하기 1.1이 돼서 11,000원이 되고 다시 이걸 갖다가 1년간 더 투자를 하게 되면 요거에다 곱하기 1.1이 돼서 12,100원이 된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건 다시 쓰면 어떻게 되나요? 10,000원 곱하기 1.1의 제곱이 된 거죠. 이게 12,100원이라는 건데 지금 위에처럼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단리라고 하고요. 밑에처럼 계산하는 방식을 복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단리라는 방식은 우리가 그 기업회계나 우리 이쪽에서는 전혀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복리에 의한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계속 그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1년 후에 우리가 1원을 받기 위해 가지고 지금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는 이러한 절차를 한번 해보면요. 자, A에다가 곱하기 이제 이자율이 10%라고 할게요. 그럼 A 곱하기 1.1이 1원이 되니까 A는 1 나누기 1.1이 돼서 0.9090 이렇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1년이 아니라 2년이라고 한다면 2년 후에 1원을 갖다가 받는 경우라면 A 곱하기 1.1의 제곱이 돼서 여기 1원이니까 A가 계산해보면 0.1 나누기 1.1의 제곱이니까 계산해보시면 0.82645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1, 2, 3 3년 후에 10,000원을 1원을 받는 그러한 투자안이라고 한다면 자, 역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곱하기 1.1에 3승이 1원이 되니까 A는 1 나누기 1.1에 3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0.75131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단순 기능 계산기를 이용해 가지고 좀 이 계산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자, 이쪽부터 한번 보시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 1 나누기 1.1의 세제곱 그냥 단순 계산기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나누기 1.1 또 나누기 1.1 나누기 1.1 해야 되잖아요. 이게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1 나누기 1.1 하시고 등호를 한 번, 두 번, 세 번 때립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면 0.7513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1 나누기 1.1 해서 등호 한 번, 등호 두 번, 등호 세 번 이렇게 누른다는 겁니다. 다시요. 1 나누기 1.1 해서 등호를 한 번 누르면 0.90909가 나옵니다. 등호 한 번 더 누르면 0.82645가 나오고 등호를 한 번 더 누르시면 0.75131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연습 문제가 이어지는데, 그 사채 회계 처리 그냥 풀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사채 회계 처리를 직접 그냥 공부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사채에서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3청은 2000X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였다. 사채 조건 다음과 같다. 액면 금액 100만원, 표시 이자율 8% 해서 매년 말 이자 후급
만기 상한일이 2003년 12월 31일, 만기는 3년, 현재가치 계수는 각자의 계산기를 이용하여 구한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재가치 계수를 안 주고 한번 풀어보라고 지금 한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박스 안에 1번 문제에 설명 나와 있는 액면금액 100만원, 표시이자율 8%, 이자후금 만기 2003년 12월 30일, 이거가 뭘 의미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사채라고 하는 것이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채권을 갖다가 그러면 그 발행했던 사람은 이 그 사채 발행 조건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그 투자자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투자자는 일정한 금액을 이제 발행자로부터 금액을 수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채를 갖다가 이제 발행한, 지금 우리 이 장에서는 사채를 발행한 채무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회계처리이기 때문에 (1년차) (2년차) (3년차) 동안에 자 해마다 액면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취하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발행자 입장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액면금액이 100만 원이잖아요. 액면금액이 100만 원이고 액면 이자율이 8%이기 때문에 요거에 해당하는 거 8만 원만큼을 액면 이자로 매년 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채를 갖다 발행한 사람은, 발행자는 매년 8만 원씩 3회에 걸쳐서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됐을 때는 원금 100만 원도 상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채를 발행한 사람은 자 회사에 돈이 얼마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돈을 받겠죠. 이건 이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고, 돈이 회사에 들어오고 이만큼씩은 계속 회사 밖으로 돈이 나갈 텐데, 돈이 얼마가 들어왔느냐에 관계없이 해마다 8만 원씩의 액면이자 100만 원의 원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채의 발행가액을 갖다 이제 계산하는 것이 일단 문제가 됩니다. 사채의 발행가액은 결국 유효이자율이 8%일 때, 그 다음에 보면 10%일 때, 6%일 때가 각각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효이자율이 몇 퍼센트 8%일 때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만약에 유효이자율이라는 게 할인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8%인 경우를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8%라고 하면 8만 원 나누기 요 현재 가치가 얼마 됩니까? 1.08이 되겠죠. 아까는 이제 10%니까 나누기 1.1이었던 것이고, 이제는 뭡니까? 8%니까 1.08이 되겠죠. 자, 2년 후니까 8만 원 나누기 1.08의 제곱이 되고요. 3년 후니까 8만 원 나누기 1.08의 세제곱이 됩니다. 요 세 가지를 합산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이제 원금도 100만 원 있잖아요. 원금 100만 원도 있으니까 100만 원 나누기 1.08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갖다 계산을 해보면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8만 원이 공통인수니까 앞으로 집어내고 1 나누기 1.08, 1.08의 제곱, 1.08의 세제곱 더하기 100만 원 나누기 1.08의 세제곱입니다. 자, 이 계산하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자, 계산기 세팅 하시고요. 자, AC 올 클리어 해서 메모리 있는 거 다 지우시고 1 나누기 1.08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요 값을 구해야 되겠죠. 괄호 안에 1 나누기 1.08 구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0.92592 뭐 이 정도 나올 겁니다. 등호 한 번 더 누르면 0.8573 나오는데 역시 1.08의 제곱분의 1 요거 계산한 거죠. 등호 한 번 더 누르면 0.7938 나오는데 요거는 1.08의 세제곱분의 1을 계산한 거죠. 지금 제가 하나, 둘, 세 가지 값을 구했는데 이 값을 동시에 계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계산기 GT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GT, 그 그랜드 토탈이죠. 요거 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2.57709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시면 요게 2.57709 어쩌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산했고요, 요거. 그 다음에 곱하기 8만원. 해보시면 얼마가 나와요? 206167. 뭐 이 정도가 나올 거예요. 206167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한 건 어디까지 계산했죠? 요까지를 다 계산한 거죠. 요 값을 책에 쓰셔도 되고, 연습장에 쓰셔도 되고, 요걸 그냥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 M+라는 키가 있어요. M+라는 키를 누르고요. 다음에
남은 거 요것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자, 100만 원 나누기 뭐죠? 1.08의 세제곱이니까 1.08하고 등호를 한 번, 두 번, 세 번 치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793832가 나오죠. 요 값도 M 플러스라는 키를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끝으로 MR 또는 MRC라는 키를 눌러보세요. 눌러보니까 얼마 나와요? 딱 100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본 결과 답이 딱 100만 원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그 계산기를 조작하는 거는 여러분 그 교재의 풀이 해설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거 따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해보면요. 1 나누기 1.08 등호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GT. 그러면 2.57 정도 나오죠? 곱하기 8만 원. 그래서 요 값을 M 플러스 다시 요 값을 100만 원 나누기 1.08에서 등호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M 플러스하고 MR 누르니까 딱 100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자율이 8%일 때는 딱 100만 원. 발행가액이 결국 뭡니까? 액면가액하고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유효이자율이 8%일 때는 발행가액이 100만 원. 다음에 유효이자율이 10%일 때를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8만 원 나누기 1.1 8만 원 나누기 1.1의 제곱 8만 원 나누기 1.1의 세제곱 100만 원 나누기 1.1의 세제곱이죠. 자, 역시 이거 계산해 봅시다.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아까와 똑같죠. 요령은 8만 원 곱하기 1 나누기 1.1 1.1의 제곱 1.1의 세제곱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걸 구하면 되는데, 자, 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1 나누기 1.1 등호 하나, 둘, 셋 GT 곱하기 8만 원 하니 값 얼마 나와요? 198, 948 뭐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M 플러스 다음에 100만 원 나누기 1.1 하나, 둘, 셋 M 플러스 751314 나와서 요 값을 MRC를 놓으니까 얼마가 나와요? 950, 263이 나오죠? 그래서 값이 950, 263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기와 같은 조건의 그 채권을 10% 유효이자율 10%로 이자율이 할인율이 10%인 경우에는 95만 원 정도의 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이자율이 6%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이 6%인 경우를 보시면요. 자, 8만 원 나누기 1.06 더하기 8만 원 나누기 1.06의 제곱 8만 원 나누기 1.06의 세제곱 100만 원 나누기 1.06의 세제곱이 되니까 요걸 갖다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역시 이번에 계산해 보면 1 나누기 1.06 등호 한 번, 두 번, 세 번 GT 곱하기 8만 원 하면 값이 213,840 이 정도 나오고요. 다시 100만 원 다시요. 1 나누기 1.06 하나, 둘, 셋 GT 곱하기 8만 원 그래서 213,840 M 플러스 해놓고 100만 원 나누기 1.06 하나, 둘, 셋 M 플러스 그래서 MR 누르면 1053 46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 지금 이제 보면 이 8%는 아까 8만 원씩 결정된 거는 이제 액면 이자율이 8%였다는 의미고요. 이제 할인율이 이제 이건 이제 유효 이자율이라고 그러는데 유효 이자율이 8%일 때는 100만 원, 10%일 때는 95만 원 정도, 6%일 때는 약 105만 원 정도의 발행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자, 그 액면 이자율하고 유효 이자율이 동일하면 어떻게 한다? 액면 발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액면 가액의 발행이 됐기 때문에 액면 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효 이자율이 10%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유효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크죠. 이때는 할인 발행. 액면보다 낮게 발행됐기 때문에 할인 발행. 이때는 어떻게 되나? 액면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할증 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계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가액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 책 답이 나와 있는데 답을 따라가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1번, 2번, 3번 문제는 다 여러분들 풀이가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이자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액면일 때는 이자 비용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액면가액하고 액면가액하고 발행가액이 같으니까 해마다 이자를 8만 원씩 비용으로 인식하면 끝납니다. 근데 이제 이자율이 10%나 6%일 때는 이자 비용을 인식을 그냥 액면 이자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우리가 할인 발행했을 때부터 한번 볼게요. 이 할인 발행을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할인 발행의 의미는 일단 왜 할인 발행이 됐을까요? 할인 발행이 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만약에 액면에 이 사채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자가. 그렇게 되면 얻는 수익률은 몇 %입니까? 8%죠. 액면에다 투자하면 8%밖에 얻지 못하는데 다른 자산에다가 투자하게 되면 이와 유사한 자산에 동일한 유사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은 몇 %예요? 1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액면에다가 이 채권에다가 투자한다는 건 뭡니까? 현명한 짓인가요? 바보 같은 짓인가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8%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올바른 투자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채권은 인기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 없는 채권은 어떻게 됩니까? 깎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깎아줬다는 겁니다. 인기가 없으니까. 인기가 없으면 깎아줘야죠. 우리는 이제 가끔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들 하는데 물건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다. 왜 안 팔릴까요? 싸게 안 내놨으니까 안 팔리는 거죠. 시세도 없다. 시세도 없다는 얘기는 자기는 이 값에 팔기는 싫은데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럼 시가보다 뭡니까? 자기가 불렀던 값이 너무 높다는 얘기잖아요. 예. 어쨌거나 지금 요거는 뭡니까? 이게 지금 95만 원이 이제 이게 발행이 이제 결국은 회사에 유입되는 돈은 95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지금 10%인 경우에 회사에 유입되는 자금은 약 95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은 얼마죠? 100만 원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95만 원하고 100만 원의 차이, 이것만큼 또 결국 회사가 이자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회사가 만기에 갚아야 되는 원금은 여전히 100만 원인데 회사가 처음에 회사에 들어온 돈은 95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95만 원과 100만 원의 차이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되죠? 여기서 계산해 보면 49737인가요? 예, 49737 요만큼의 차이를 이자 비용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자 비용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얼핏 생각해 보자면 이 이자 비용을 3년차 맨 마지막에 상환할 때 갚는 이자 비용으로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첫 해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3년에 나누어서 잡아야 될까요? 당연히 3년에 나누어서 잡아야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감가상각 이런 거 배우는 게 결국 경제적 효익이 미치는 기간 동안 나누어서 잡는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마찬가지 이거 3년에 그걸 나누어 잡아야 되는데 그럼 요거 나누기 3 이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기업회계 기준의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해마다 우리가 잡는 이자율이 틀려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할인 발행을 했을 때 이자 비용을 잡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삼각표라는 걸 갖다 잡아야 되는데요. 자, 삼각표를 꼭 그리는 게 또 하나의 우리의 해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표를 그려보면요. 자, 2000X 1년 1월 1일 날 사채 발행가액은 950263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2000X 1년 12월 31일 날 회사가 이자 비용으로 잡아야 되는 거는 8만 원이 아니라 여기 950263에서 950263 곱하기 10%인 950226만큼을 이자 비용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이자는 95026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효이자는 95026. 95023 곱하기 10%에서 95026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액면이자는 8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 15026이 나오는데 이것만큼은 뭐예요? 이 차이만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차이만큼은 사채의 원금에다 가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의 원금을 가산하고 나니까 965289가 되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2001년에 사채 장부가액은 950263이었지만 1년 후에 장부가액은 965289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만큼
원금을 가산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걸 뺀 값이 15016이고 요거만큼을 여기 기초 원금에다가 포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채의 장부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논리로 2000X 2년 12월 31일 날도 965289에서 뭐가 되죠? 96529라고 할게요. 그럼 8만원 액면이자고 16529가 되고 요 두 개 다시 합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981818. 이렇게 사채 그 원금이 바뀌는 것이고요. 다음 2003년 12월 31일 날도 요거에다가 곱하니까 98182 8만원, 그 다음에 18 그래서 18182를 더하면 딱 1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이자 비용으로 매년 인식해야 될 금액은 1년 차에 95,026원, 그 다음에 2년 차에 96,529원, 3년 차에 98,182원을 이자 비용으로 각각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문제에서 2002년에 인식할 이자 비용을 계산하시오. 얼마? 96529가 답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제 5번, 그 다음에 보시면, 이어서 제가 6번 문항 먼저 풀어볼게요. 유효이자율이 10%일 때 사채 장부가액. 자, 2001년 말 사채 장부가액은 얼마가 된다? 965289가 되죠. 그래서 965289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6번 문항의 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요걸 이제 우리가 삼각표라고 하는데 이 삼각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로 해요. 자, 지금 보다시피 요거 곱하기 10%에서 95016이 됐죠. 965289 곱하기 곱이 10%에서 96529가 됐고 981818 곱하기 10%에서 9818가 됐거든요. 따라서 보시면 96529 나누기 950263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 별표에서 요 별표 나누면 10%죠? 그 다음에 이 세모에서 이거 세모 나누면 10%죠? 그 다음에 요거 네모에서 요거 네모 나누면 10%잖아요. 예. 그래서 해마다 매년 이자율이 이렇게 동일하도록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이자 비용을 계속 인식하잖아요.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한다? 유효 이자율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효이자율법은 이 재무회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좀 귀찮아도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논리로 이번에는 우리가 할증 발행했을 때 먼저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할증 발행했을 때는 발행가액이 얼마? 1053460이잖아요. 그러면 2000X 1년 1월 1일 날 볼게요. 1053460이고요. 2000X 1년 12월 31일은 자, 요거 곱하기 6%잖아요. 6% 하니까 얼마? 63208. 63208. 좀 지운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액면 근데 여기 이제 유효이자고 액면 이자는요. 8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요걸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6792. 그래서 요 장부가 두 개를 자하면 1036668.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2000X 2년 12월 31일 날은 여기다가 6%니까 62200 8만원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17800 따라서 17800에서 요거 두 개 다 하니까 1018868 이렇게 되고요. 2000X 3년 12월 31일 날은 여기다가 6%를 곱하니까 61132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너스 18868 그래서 딱 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할인 발행했을 때하고 할증 발행했을 때 이 삼각표를 그려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해답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가 5번 문항도 풀 수 있죠. 유효이자율이 6%일 때 2003년의 이자 비용, 여기 61132가 답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6가지 문항을 이렇게 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6번 문항 밑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이 있는데요. 그 좀 더 알아보기 한번 보실게요. 상기 문제와 같은 조건의 사채, 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 그림 나오죠. 제가 칠판에 그렸던 요 그림이 되는 거죠. 회사에 유입되는지 현금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1년차, 2년차, 3년차에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증서가 사채인데요. 액면이자율은 이런 채권의 약정 현금 흐름과 관계된 것이고, 유효이자율은 발행자의 실질 지급 이자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한 장 넘겨서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시장 이자율이 8%일 때, 6%일 때, 10%일 때, 6%일 때 그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좀 제가 설명을 많이 해뒀는데,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그 정액법으로, 그러니까 3년간 나누어 인식하는 방법, 지웠네요. 49737 나누기 3. 요렇게 인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 되는 이유는 뭐다?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읽어보세요. 만약에 정액법으로 인식하게 되면 1년차, 2년차, 3년차의 이자 비용이 해마다 10%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년차에는 10.1%, 2년차에는 9.9%, 3년차에는 9.8%로 나타난다는 내용을 제가 교재에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믿어요. 예. 그리고 여기 내용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주 3청은 2000X1년 1월 1일 증권회사를 통해서 95만원의 사채를 발행했는데, 사채 발행비 만원이 발생해서 발행비 만원을 차감한 94만원을 받게 되었다. 이랬을 때 이자율을 구하라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사채가 액면 발행인가요? 할인 발행인가요? 할증 발행인가요? 자,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유효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크면 할인 발행, 유효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작으면 할증 발행이죠. 자, 일단 할인 발행이 됐으니까 유효이자율은 액면이자율보다 큽니다. 따라서 답은 유효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큰 2번이나 아니면 5번이 돼야지 되겠죠. 자, 그러면 유효이자율하고 시장이자율의 관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게 시장이자율을 반영을 했으면 얼마가 되느냐면 95만원짜리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채 발행비가 만원이 떨어져 나가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유효이자율은 시장이자율보다 가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자, 거기 제가 좀 더 알아보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 사채 발행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95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자율을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채 발행비가 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94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액면 이자를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3차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계산기로 풀 수 있는 방식은 아니죠. 하지만 어떤 경우가 이자율이 더 높은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가 있는데, 95만원일 때가 이자율이 높아지겠어요? 94만원일 때가 이자율이 높아지겠어요? 헷갈리세요? 자, 이거 이자율이 전부 분모에 있잖아요. 분모에 있으니까 사채 발행가액하고 이자율은 어떻게 되죠? 반비례 관계가 있죠. 따라서 95만원보다 94만원일 때가 이자율이 더 크죠. 93만원일 때 이자율이 뭐죠? 유효이자율이고, 95만원일 때 이자율은 뭐다? 시장이자율이잖아요. 따라서 유효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뭐죠?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크고 액면이자율보다 더 크다가 결국 답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자율하고 사채의 발행가액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세무관리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배우셨을 거고요. 굳이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액면가액이었는데 이자율이 2%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액이 얼마가 떨어졌죠? 49737만큼 이 차이, 100만원과 950263, 49737만큼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2%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가액이 올랐는데, 이때 오를 때는 얼마가 올랐어요? 53,460원이 올랐죠.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2%가 움직였는데도 채권의 가격이 움직인 게 뭡니까? 정비례 관계인가요? 정비례 관계가 아닌가요? 정비례 관계가 아니죠. 속칭 선형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요거는 뭐죠? 이게 이제 결국 1차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2차 함수가 1차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선형의 관계가
아니라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재무관리 시간에 보면 뭡니까? 채권의 뭐 볼록성이다, 컨벡시티다, 뭐 이런 말을 배우는데 뭐 어차피 우리 재무 얘기하고는 관련 없는 설명이니까 요거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었다가 그 사채의 그 회계 처리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